자, 안녕하세요. 11월 11일 바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바퀴뉴스는 90바퀴와 조선도 주식 투자 학원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뜨거운 서포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나스닥, 자, 일단은요, 미국 증시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살펴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다우는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빠져 있습니다. S&P 500도 뭐 저런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감성적으로는 되게, 다시, 박스권의 상단에서 하향의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올라갈지 말지 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극히 공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레포트인데요. 그러니까 공포 지수는 낮아지고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고 전통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처박아 있었던 저평가에 대한 어, 매력적인 부분을 노리는 큰 자금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스피 종목들은 굳건하게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석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주가 걸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주밖에 안 걸렸다고 하면서 이번에 상승폭이 더 세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겠죠. 1주 만에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잠깐 접어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빠른 상승과 이 폭발하는 에너지는 분명히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쭉 읽어봤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탠스를 정해야 되겠죠. 예. 자, 다른 뉴스들 살펴볼게요. 저는 여전히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을 두드려 맞을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면 그러니까요. 하지만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번 시동이 걸리면 그렇게 쉽게 멈추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애플에서 애플 칩을 이용한 맥북 컴퓨터를 출시하는 쇼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생태계를 이제 맥북과 아이맥 컴퓨터 쪽에도 사용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들과 더 많은 자유도를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더 많은 IT 테크 쪽의 생태계에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반도체의 경기가 곧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애플이 계속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더욱더 편하고 어떤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과 통합 관리를 더욱더 편하게 하고 있으면서 마켓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킨다면 반대로 다른 테크 쪽에서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화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업체들도 더욱더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워야 되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나 개발의 욕구는 더 세질 거고 또한 막대한 데이터가 움직이게 될 테니까 그것이 DDR5 개인 PC에 대한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반도체는 무지무지하게 좋아질 거고 애플은 아마 서서히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비디오 처리 그리고 AI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 점점 더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 시장에서 더욱더 박터지는 내년이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년까지 좀 더 롱런으로 보고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주에 투자하고 있는 마인드는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짓이겨 눌러도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다른 뉴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바이든이 왜 트럼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할 리가 없죠. 재밌는 뉴스 나왔어요. 시티그룹에서 바이든 정부 하에 사야 되는 4개의 한국 주식 이런 기사를 냈네요. 리앤리 중국 여자네요. 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NC소프트 4개의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삼성이 5G 테크놀로지 에서 선두주자가 될 걸로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고요. LG화학은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거고, 현대차는 수소 생태계에서 수소차를 잘 만들고 있어서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NC소프트는 반독점법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그것 때문에 테크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국제 펀드들이 안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임주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그 다음에 NC소프트.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과 NC소프트가 두 개가 올라가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과 NC소프트가 현재 60만 원 단에 있는데 걔들이 8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누가 먼저 100만 원 찍나 막 내기하고 시합하고 막 붐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틈을 타서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꾸물꾸물하고 올라가면서 3파전으로 100만 원 돌격 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 돈은 저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줏대 없는 기관들은 아마 또 따라 들어가는 형상이 나오면서 그런 게임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연말로 갈수록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줄이고 튼튼한 종목으로 되게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큰 돈들의 움직임은 말이죠. 메탈리카의 라스가 빅 콘서트는 이런 코로나 셧다운 중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위쪽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세 번째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인데 정치적인 것에는 국제 정치에 대한 것에서는 휘둘리지 않으면서 뭐 가겠다 프로세스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뉴스 있었을까요? 자, 뭐 엔트그룹의 IPO 상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은데요. 뭐 너무도 중요한 섹터에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트롤력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정부가 중국의 공산당이 그런 거대한 거에 대한 컨트롤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개파 간의 싸움에서 그냥 반대쪽 개파가 돈 많이 벌면 짜증나니까 그냥 닫아버렸다는 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예,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핀테크라고 하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핀테크 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예, 뭐 잘 아시듯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KB금융 아닙니다. 카카오뱅크고요. 그다음에 뭐 두나무 쪽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것들도 괜찮죠. 예.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처럼 난리가 시작돼 가지고 뭐 이런 포지션에 있는데 이것이 뭐 여기서 있다가 내려오겠습니까? 예, 꾸물거리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아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핀테크 기업은 다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녀석을 저점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서 잡아서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팔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잘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이죠. 비트코인은 약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뭐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일간 12%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 떨어지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포지션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뭐 별로 좋은 소식 없습니다. K바이오 잇단 수출 계약 파기로 8조 원 날려. 사실 뭐, 다 알고 있던 건데, 정리 종합해가지고 뉴스 한번 터트리면서, 바이오 또 한번 찍어 누를 모양입니다. 자, 박지원이 스가를 만났다. 현대차가 10억 불의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눈독. 뭐 저런 거 좋은 거죠. 현대차 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매력적인 모양입니다. 자, 리쇼링 강조 바이든, 삼성 LG전자 미 공장 증설 부담 커진다. 그러면은 뭐 이미 설비 투자를 미국에 공장을 차려놓은 몇 가지 종류의 업체들은 되게 유리하겠죠.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업체들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맥 빠진 한국 제약주 바이자 백신 소식에 주가 급락. 더 떨어뜨리려고 그러나요? 자, 현대차, 기아차, AI 비슷한다. 미국 엔비디아와 협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쪽을 내년에 크게 보고 베팅을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좋아 보이죠. 핀테크와 반도체를 보고 들어가는 건 되게 좋아 보이고 바이오는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이 다시 900대로 넘어가려면 올려야 될 거는 반도체가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런 뉴스 나오고 찍어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싶습니다. 네, 뭐 대충 요 정도 뉴스네요. 오늘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갭 떠갖고 시작해서 내려오고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3주에 걸쳐 갖고 이렇게 상승했었던 게 뭐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이만큼 왔으니까요. 당연히 좀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뭐 연말에 좀 안전한 쪽으로 여전히 포지션을 잡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많이 빼버린 코스닥이라면 코스닥에서 빈집을 지킬 만도 하겠죠.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아까 뉴스 얘기 안 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합법적인 모든 표가 카운팅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의 카드가 남아 있음을 시장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터져 나올 때 분명히 그린 뉴딜과 관련된 바이든 관련주가 한번 다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지긴 어렵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올려서 팔아 처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든 세력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가서 두들겨 팰 거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높은 자리까지 그린 뉴딜 바이든 관련주들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해서 행보하고 있다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CS 윈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도달하는 지역 정도 돼서는 또 잠깐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요. 몇 개는 좀 줄여 나가면서 더 뚫고 올라갈래나 하는 어떤 파워를 느껴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세상은
아직 트럼프의 혼돈, 트럼프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거 마음속으로 인지하시고요. 적어도 백신 쪽과 관련해서 계속 희망이 부풀고 있고 돈이 베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쫄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되게 어지러울 겁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엉덩이 무겁게 가는 사람보다는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전체 보유량 전부를 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 투자 종목에서 한 30% 정도의 보유 비중 물량은 가볍게 중요한 지점에서 덜어내면서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마인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15일까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마칠 거기 때문에 15일 날까지 실적 발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금니 깡물고 버텨왔던 종목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뿜을 걸 기대하고 들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도 어지럽습니다만은 계속 어지럽습니다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행운마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장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고우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초대하면서 벌써 그 발걸음을 내보이고 있는 만큼 그 추이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의 기후변화 공약과 관련한 자세한 이슈 내용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시황에서 확인해보지 못했던 기업 이슈